밤에만 도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밤의 문장입니다. 오늘 밤에도 밤의 문장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크럼 출판사에서 출간한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정영욱 작가는 출판사 부크럼의 대표이자 수많은 독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해온 에세이스트입니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편지할게요.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이 책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고,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 넘어가기도 하고,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눌러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밤이 있습니다. 나는 왜 늘 이해하는 쪽이었을까? 왜 나만 참으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을까? 오늘 읽게 될 문장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왜 쉽게 상처가 되는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꾸만 작아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마음을 꽁꽁 숨기며 살아가는지. 어쩌면 이 책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보다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에 더 가까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은 잠시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이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 관계는
호우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혼돈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와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이야깃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편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을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하다. 곧 행위의 수위보단 나와 상대 사이의 친밀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물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귀찮아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피하면 득이 되는 사람. 1. 다른 것뿐인데 틀린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2.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3.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4.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5.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6. 의심이 가는 것을 작은 것 하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었나? 정도의 모르는 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7.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한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엔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8. 나와 친한 주변인을 뒤에서 욕하려는 사람. 나의 주변을 소중히 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주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도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어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의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 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 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때로 그 어느 조언과 조력보다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죠.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비교는 트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히들 친근한 사이가 되면 무엇을 튼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색했던 직장 동료들끼리 반말을 튼다. 친구들끼리 장난 섞인 욕을 튼다. 부부 사이에서 방귀를 튼다. 이런 것들 말이죠. 가까워진 만큼 서로에게 편한 마음이 생기고, 편한 마음이 생긴 만큼 나를 감춰왔던 껍데기를 하나둘 벗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덜 숨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것이 조금은 추한 모습이고 보기 싫은 모습일지라도 서로의 이해를 통해 날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친해져도 트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비교가 오가기 마련입니다. 누군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주냐? 누군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가장 와닿을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소 무겁습니다. 비교당한 상대는 생각보다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박탈감을 얻으며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비교는 관계의 깊이만큼 앙심을 품게 합니다. 더 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했던 사람일수록 비교는 더 큰 미움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더 큰 상실이 되어 마음속에 남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고 편해진다고 해도 비교를 트는 관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소중합니다. 서로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질타할 필요 없고, 나 또한 남과의 비교를 통해 깎아내려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다지고 인맥을 넓혀갈 때 사람을 보는 기준을 필요에 맞추곤 합니다. 서로가 도움될 것을 알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주 만나게 되고 그만큼 금방 친해지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다진 인맥들은 내가 필요함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엔 언제라도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딱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필요에 의해 구분하는 상대도, 또 그런 의도로 접근한 나도, 필요한 것이 있어 관계를 넓혀 가려거든 조금은 독해져야 합니다.
내가 쓸모없어진다면 상대는 언제이고 날 떠날 것이라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상황에 주변인들까지 떠나가 버리면 상처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집중해서 관계를 다진다면 절대 그런 관계는 오지 않을 테지요. 내가 필요성을 따지면 꼭 필요성을 찾는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연에서만큼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필요해지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야 하지만 딱히 사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어 구입을 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 딱히 필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머릿속에 맴돌아 결국은 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사기보단 마음을 사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둘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서로가 필요해지는 소중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관계는 내가 대해준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 관계도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면 관계 또한 마음에 따라 움직여줄 것입니다. 필요로 사이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이를 촘촘히 채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언제는 사랑을 찾아 깜깜한 밤길을 헤맨 적이 있었다. 긴 새벽이면 외로움을 못 이겨 방 안 가득 불빛을 켜놓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아침은 왔고 나의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부실까 촘촘하게 걸어두었던 커튼도 햇빛 앞에선 소용없는 일이었다. 천막 사이로 빛은 새어 들어왔고 뒤척이며 바람을 일으킬 때면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요란하게 출렁이며 나를 깨웠다. 그것은 그토록 내가 원하던 사랑이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것이 그리워 긴 새벽 외로움에 떨곤 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게 되는 것이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을 넘어
아침이 도래하듯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를 어쩔 수 없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나를 향해 비추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부스스한 몸을 일으켜 세워 나를 깨운 그 빛을 바라본다. 눈이 부셔 찡그려 보기도 한다. 그러곤 손으로 빛나는 것을 가려본다. 어쩐지 나의 작은 손으로 가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했다. 안달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게 되는 것, 찾을 수 없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 또 나를 깨우는 것, 나를 일으키는 것, 가릴 수 없는 것, 막으려 안간힘을 써봐도 자꾸 새어나오는 것. 나에게도 사랑이 온다. 나는 너무 밝은 그것이 불편해 손으로 가려본다. 손틈새로 흘러들어오는 너는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한다면, 단순한 다툼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힘들어서 혼자가 되는 기분에 지쳐서,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연애에 놓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젠 정말 지쳐서, 사랑을 하는 내내 외로워서, 마음 아파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헤어짐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그 사람을 못 잊을 것 같아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줄까봐, 정이 들어서. 이런 이유는 이미 물 건너갔다. 당신은 이미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신이 헤어짐을 망설이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 사람이 아니면 이젠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신은 어딜 가든 사랑받을 수 있다. 그 누굴 만나 그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참 많고, 당신을 사랑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도 여기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안고 나쁜 사랑을 이어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다 했다. 당신이 상대를 아직도 믿고 싶다면 믿어라.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진 지 오래이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연명해가고 있다면 미련한 짓 그만두자. 놓아주자.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고,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아, 두려움은 당신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이제 아픈 사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네 인생의 퍼즐 조각이기를 바란다. 미안한 말이지만 너의 삶이 평생을 살아도 완성할 수 없는 퍼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어버린 곳들은 전부 나이기를 바란다. 네가 이때쯤 완성되겠지 싶을 때 내가 없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길 바란다. 그때서야 내가 필요해져서 나에게 매달리기를 바란다. 당신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조각이었듯 당신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조각이기를 바란다. 그동안 작게 생각했던 나의 존재가 너무 큰 빈자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언젠가 꼭 나에게 속죄하고 그간의 무관심을 후회하길 바란다. 나는 이제 너에게 돌아갈 일 전혀 없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구차한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언제나 아쉽거나 슬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아쉽거나 슬프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우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쉽거나 행복했던 것을 떠나보낼 때 슬프거나 합니다. 소중한 것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행복했던 것을 자주 떠나보내기 때문에 자주 아쉽고 자주 슬프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러한 상황이 많을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쉽거나 슬프거나 하는 쉬운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했고 많이 행복했으니 이만큼이나 아쉽고 슬픈 것이겠지요. 그러니 힘써 아쉬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며 파생된 감정이니까요. 무언가 소중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아쉬워해야겠습니다. 내가 아쉬운 게 싫다고 해서 소중했던 마음까지 아니었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또 슬픔이란 감정을 지우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슬픔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행복했던 것을 떠나보내며 파생된 감정이니까요. 슬픔이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도 나의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사라지게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에겐 아쉬움과 슬픔이
늘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하겠죠. 나는 그런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쉬움과 슬픔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지우려 하지 말고, 언제나 아쉽거나 슬프거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곁에 소중함과 행복의 잔재가 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곧 언제나 소중한 것들이 곁에 있고 행복한 순간이 머무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언젠가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당신의 곁에 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소중함과 행복함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록 떠나갔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머무르도록 아쉽고 슬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소중함과 행복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크럼 출판사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의 일부를 읽어봤습니다.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가까워지고 또 누군가는 아무리 애써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붙잡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맞는 관계도 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계속 깎아내리게 만드는 관계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숨 쉴 수 있는 관계 하나가 훨씬 오래 마음을 지켜주기도 하니까요. 오늘 읽은 문장들이 혹시라도 누군가 때문에 지쳐있던 당신에게 조금은 단단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타인을 이해하느라 지친 마음보다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의 문장이었습니다.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이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 관계는 호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혼돈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와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이야깃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편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을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하다. 곧 행위의 수위보단 나와 상대 사이의 친밀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물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귀찮아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피하면 득이 되는 사람. 1. 다른 것뿐인데 틀린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2.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3.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4.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5.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6. 의심이 가는 것을 작은 것 하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었나? 정도의 모르는 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7.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한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엔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8. 나와 친한 주변인을 뒤에서 욕하려는 사람.
나의 주변을 소중히 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주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도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어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의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 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 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때로 그 어느 조언과 조력보다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죠.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비교는 트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히들 친근한 사이가 되면 무엇을 튼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색했던 직장 동료들끼리 반말을 튼다. 친구들끼리 장난 섞인 욕을 튼다. 부부 사이에서 방귀를 튼다. 이런 것들 말이죠. 가까워진 만큼 서로에게 편한 마음이 생기고, 편한 마음이 생긴 만큼 나를 감춰왔던 껍데기를 하나둘 벗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덜 숨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것이 조금은 추한 모습이고 보기 싫은 모습일지라도 서로의 이해를 통해 날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친해져도 트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비교가 오가기 마련입니다. 누군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주냐? 누군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가장 와닿을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소 무겁습니다. 비교당한 상대는 생각보다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박탈감을 얻으며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비교는 관계의 깊이만큼 앙심을 품게 합니다. 더 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했던 사람일수록 비교는 더 큰 미움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더 큰 상실이 되어 마음속에 남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고 편해진다고 해도 비교를 트는 관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소중합니다. 서로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질타할 필요 없고, 나 또한 남과의 비교를 통해 깎아내려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다지고 인맥을 넓혀갈 때 사람을 보는 기준을 필요에 맞추곤 합니다. 서로가 도움될 것을 알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주 만나게 되고 그만큼 금방 친해지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다진 인맥들은 내가 필요함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엔 언제라도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딱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필요에 의해 구분하는 상대도 또 그런 의도로 접근한 나도
필요한 것이 있어 관계를 넓혀 가려거든 조금은 독해져야 합니다. 내가 쓸모없어진다면 상대는 언제이고 날 떠날 것이라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상황에 주변인들까지 떠나가 버리면 상처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집중해서 관계를 다진다면 절대 그런 관계는 오지 않을 테지요. 내가 필요성을 따지면 꼭 필요성을 찾는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연에서만큼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필요해지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야 하지만 딱히 사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어 구입을 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 딱히 필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머릿속에 맴돌아 결국은 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사기보단 마음을 사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둘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서로가 필요해지는 소중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관계는 내가 대해준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 관계도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면 관계 또한 마음에 따라 움직여줄 것입니다. 필요로 사이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이를 촘촘히 채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언제는 사랑을 찾아 깜깜한 밤길을 헤맨 적이 있었다. 긴 새벽이면 외로움을 못 이겨 방 안 가득 불빛을 켜놓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아침은 왔고 나의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부실까 촘촘하게 걸어두었던 커튼도 햇빛 앞에선 소용없는 일이었다. 천막 사이로 빛은 새어 들어왔고 뒤척이며 바람을 일으킬 때면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요란하게 출렁이며 나를 깨웠다. 그것은 그토록 내가 원하던 사랑이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것이 그리워 긴 새벽 외로움에 떨곤 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게 되는 것이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을 넘어 아침이 도래하듯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를 어쩔 수 없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나를 향해 비추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부스스한 몸을 일으켜 세워 나를 깨운 그 빛을 바라본다. 눈이 부셔 찡그려 보기도 한다. 그러곤 손으로 빛나는 것을 가려본다. 어쩐지 나의 작은 손으로 가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했다. 안달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게 되는 것, 찾을 수 없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 또 나를 깨우는 것, 나를 일으키는 것, 가릴 수 없는 것, 막으려 안간힘을 써봐도 자꾸 새어나오는 것. 나에게도 사랑이 온다. 나는 너무 밝은 그것이 불편해 손으로 가려본다. 손틈새로 흘러들어오는 너는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한다면, 단순한 다툼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힘들어서, 혼자가 되는 기분에 지쳐서,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연애에 놓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젠 정말 지쳐서, 사랑을 하는 내내 외로워서, 마음 아파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헤어짐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그 사람을 못 잊을 것 같아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줄까봐, 정이 들어서. 이런 이유는 이미 물 건너갔다. 당신은 이미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신이 헤어짐을 망설이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 사람이 아니면 이젠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신은 어딜 가든 사랑받을 수 있다. 그 누굴 만나 그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참 많고, 당신을 사랑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도 여기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안고 나쁜 사랑을 이어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다 했다. 당신이 상대를 아직도 믿고 싶다면 믿어라.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진 지 오래이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연명해가고 있다면 미련한 짓 그만두자.
놓아주자.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고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아, 두려움은 당신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이제 아픈 사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네 인생의 퍼즐 조각이기를 바란다. 미안한 말이지만 너의 삶이 평생을 살아도 완성할 수 없는 퍼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어버린 곳들은 전부 나이기를 바란다. 네가 이때쯤 완성되겠지 싶을 때 내가 없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길 바란다. 그때서야 내가 필요해져서 나에게 매달리기를 바란다. 당신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조각이었듯 당신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조각이기를 바란다. 그동안 작게 생각했던 나의 존재가 너무 큰 빈자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언젠가 꼭 나에게 속죄하고 그간의 무관심을 후회하길 바란다. 나는 이제 너에게 돌아갈 일 전혀 없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구차한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언제나 아쉽거나 슬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아쉽거나 슬프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우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쉽거나 행복했던 것을 떠나보낼 때 슬프거나 합니다. 소중한 것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행복했던 것을 자주 떠나보내기 때문에 자주 아쉽고 자주 슬프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러한 상황이 많을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쉽거나 슬프거나 하는 쉬운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했고 많이 행복했으니 이만큼이나 아쉽고 슬픈 것이겠지요. 그러니 힘써 아쉬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며 파생된 감정이니까요. 무언가 소중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아쉬워해야겠습니다. 내가 아쉬운 게 싫다고 해서 소중했던 마음까지 아니었다 할 순 없는 일이니까요. 또 슬픔이란 감정을 지우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슬픔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행복했던 것을 떠나보내며 파생된 감정이니까요. 슬픔이 사라지면 좋겠단 생각을 해도 나의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사라지게 하고 싶지는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겐 아쉬움과 슬픔이 늘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하겠죠. 나는 그런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쉬움과 슬픔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지우려 하지 말고, 언제나 아쉽거나 슬프거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곁에 소중함과 행복의 잔재가 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곧 언제나 소중한 것들이 곁에 있고 행복한 순간이 머무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언젠가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당신의 곁에 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소중함과 행복함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록 떠나갔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머무르도록 아쉽고 슬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소중함과 행복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